고요한 새벽,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강지훈, 뼈아픈 진실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그녀의 눈빛은 밤의 장막을 뚫고 지나온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손에 들린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메시지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신화그룹 한태우 회장의 비밀. 강남구 청담동 2713. 지하 창고.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무기 창고라니. 재벌 회장의 은밀한 취미치고는 너무나 스케일이 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채서 내렸다. 어둠 속에 잠긴 건물은 낡고 허름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지훈의 직감은 이곳에 무언가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속삭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장비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다. 묵직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훈은 숨을 헛들이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다. 창고 안에는 각종 군용 무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총과 기관총, 최신형 방탄복, 심지어는 소형 미사일까지. 이곳은 단순한 무기 창고가 아니라 마치 한 개인 소유의 군사기지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각도에서 증거를 담았다. 총기 번호, 제조사, 그리고 무기 종류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신화그룹의 한태우 회장이라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재벌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거물이 이런 비밀 무기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온 지훈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편집국장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고 국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계에 퍼져나갔고 곧바로 모든 언론사에 톱뉴스를 장식했다. 신화그룹 한태우 회장, 비밀 무기 창고 적발, 헤드라인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며칠 후 한태우 회장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늘 그렇듯 완벽한 슈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최근 보도된 저의 개인 창고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무기들은 수집이 취미인 저의 개인적인 소장품이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발언은 사과라기보다는 해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취미를 강조하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언론의 비밀 무기 창고가 노출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는 듯이.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수백억 원 상당의 비밀 무기가 언론에 폭로되었는데 한태우 회장은 겨우 개인 취미라고 둘러대며 진정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무기불법 소지 사건이 아님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뒤졌다. 한태우 회장과 신화그룹에 대한 모든 기사, 재무보고서, 심지어 루머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면밀히 분석했다. 한태우는 젊은 나이에 신화그룹을 물려받아 IT와 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사업 방식에 대한 의문점들도 존재했다. 특히 지훈의 눈길을 끈 것은 15년 전 신화그룹에서 추진했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한 작은 단신이었다. 신화바이오, 연구 중단 및 연구원 대거 해고. 당시에는 단순한 구조 조정으로 보도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 속에는 미확인 사고 발생이라는 짧은 문구가 희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이 미확인 사고가 한태우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신화바이오의 과거 연구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수많은 전화와 탐문 끝에 그녀는 당시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이민준은 사고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민준, 이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지훈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민준의 흔적을 쫓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동네였다. 낡은 주택들 사이를 헤매던 지훈은 마침내 이민준의 집을 찾아냈다. 집은 낡고 허름했으며 창문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지훈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탐문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민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 노인은 그가 밤늦게야 들어와 새벽에 나간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다. 지훈은 이민준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녘, 드디어 이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초췌한 얼굴에 낡은 옷차림이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했다. 이민준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훈은 차에서 내려 그를 불렀다. 이민준 씨. 이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지훈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강지훈입니다. 기자입니다. 신화바이오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신화. 바이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당신은 미확인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겠죠. 한태우 회장이 무기 창고가 아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훈은 그의 등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한태우가 감추려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이민준은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의 강렬한 눈빛은
그의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민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강지훈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낡고 좁은 집 안에는 책과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이민준은 지훈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렸던 진실을 토해내려는 듯한 미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신화바이오에는 프로젝트 판도라라는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라고 했지만 실제 목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조작과 신경과학을 결합하여 인간의 뇌 기능을 극대화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었죠. 이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 당시 저는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한태우 회장은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성우자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멸을 꿈꿨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군요.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는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신경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상 현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실험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결국 돌연변이로 변했습니다. 지성도 감정도 없는 오직 파괴 본능만 남은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괴물이라니.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게 한태우 회장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었군요. 네, 우리는 그것을 아테나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지혜의 여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의 이름이었죠. 아테나는 놀라운 속도로 학습하고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격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연구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아테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도 겨우 목숨을 건졌죠. 이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한태우 회장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의 명성과 신화그룹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생존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역시 협박을 받고 잠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테나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테나는 너무나 영리하고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며 우리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비밀 무기 창고를 만든 거군요. 지훈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테나를 잡기 위해서 혹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무기들은 아테나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태우는 아테나가 언젠가 자신에게 복수하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아테나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비극의 결과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파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이민준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한태우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끔찍한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준 씨, 당신이 용기를 내주신다면 우리는 한태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민준은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한태우 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한태우의 악행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영원히 괴물로 남을 거예요. 당신은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훈은 이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설득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진정한 정의를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한태우 회장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훈은 이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민준은 자신의 숨겨진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철, 암호화된 USB, 그리고 낡은 연구 일지까지. 그는 당시 프로젝트 판도라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아테나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태우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은폐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충격에 빠졌다. 연구 일지에는 아테나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존재였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학습하려 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잔인한 실험과 한태우의 통제 욕구로 인해 점차 파괴적인 본능이 깨어났던 것이다. 아테나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존재였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집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이민준은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젠장, 벌써 눈치챘어. 한태우의 사람들입니다. 검은색 차량 2대가 이민준의 집 앞에 멈춰 섰고 건장한 남자들이 채서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신화그룹의 보안팀 요원들이었다. 한태우는 이민준이 강지훈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낸 것이다. 어서 숨어요. 이민준은 지훈을 다급하게 밀쳤다. 그는 집안의 비상탈출구를 가리켰다. 그것은 낡은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였다. 이민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훈을 보호하려 했다. 지훈은 이민준에게서 자료들을 건네받고 재빨리 비밀 통로로 몸을 던졌다. 이민준은 문을 닫고 요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내가 모든 걸 폭로할 거야. 한태우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 보안팀 요원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민준을 붙잡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의 비명소리가 지훈의 귀에 꽂혔다. 지훈은 이민준을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이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훈은 비밀 통로를 통해 집 뒤편의 숲으로 빠져나왔다.
숲은 어둡고 울창했다. 그녀는 자료들을 품에 꼭 안고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는 이민준의 비명소리와 함께 요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한태우의 악행을 멈추고 이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아테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괴물이 되어버린 비운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숲속을 필사적으로 달리는 강지훈의 폐는 뜨겁게 타올랐다. 나뭇가지에 스치고 흙탕물에 미끄러지면서도 그녀는 자료를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다. 이민준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렬한 의지 속에서 숲의 어둠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뒤로는 신화그룹 요원들의 거친 추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숲을 빠져나오자 낡은 국도가 나타났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도로로 뛰어들었다. 지나가던 차량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한밤중에 숲에서 뛰쳐나온 피투성이 여자를 태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달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한태우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경찰마저 그의 손아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지우는 겨우 작은 마을, 어귀에 버려진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낡은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상처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온몸은 여기저기 긁히고 멍들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괴롭힌 것은 이민준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음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이민준 씨,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밝힐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꺼냈다. 이민준이 건넨 자료는 프로젝트 판도라에 대한 핵심 증거들이었다. 낡은 연구 일지에는 아테나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순수함과 점차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호기심 많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지만 한태와 그의 연구팀은 아테나를 그저 실험체로만 여겼다. 잔인한 실험과 통제, 고통 속에서 아테나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워나갔다. 이민준은 아테나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특히 지훈의 눈길을 끈 것은 이민준이 직접 그린 아테나의 스케치였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상에 가까웠지만 점차 피부가 비늘처럼 변하고 눈이 붉게 물드는 모습이 섬뜩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 그림은 아테나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잔혹성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변모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훈은 아테나의 스케치에서 문득 이재환 사건 현장에 남겨졌던 기묘한 그림과 유사성을 느꼈다. 이재환의 그림은 추상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왜곡된 형상은 아테나의 변모된 모습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혹시 이재환도 아테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역시 프로젝트 판도라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는 자료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즉시 자신의 언론사 서버에 업로드하려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이곳은 도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게다가 김상철은 이미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창고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신화그룹 요원이 아니었다.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쓴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구가 들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지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나는 당신을 도우러 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이민준이 당신에게 나를 찾아가라고 전해달라고 했소. 내가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지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민준 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자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지 않는다면 그의 희생은 헛될 것이오. 남자는 자신을 그림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 한태우 회장의 그림자처럼 일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한태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프로젝트 판도라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나는 한태우의 죄를 갚고 싶소. 그리고 아텐에게 자유를 주고 싶소. 지훈은 남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안내에 따라 창고를 빠져나왔다. 남자는 그녀를 자신의 차량으로 안내했다. 차량은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능숙하게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 한태우의 가장 큰 적이 되었소. 그는 당신을 반드시 제거하려 할 것이오. 그림자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것이오. 그림자는 지훈을 안전한 아지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다. 첨단 보안 시스템과 해킹 장비들로 가득 찬 이곳은 마치 또 다른 사령부 같았다. 그림자는 자신이 과거 신화그룹의 IT 보안 팀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태우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아테나의 탄생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민준은 아테나의 생명을 지켜주려 했던 유일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우는 그를 가차없이 버렸죠. 그림자가 말했다. 저는 아테나가 괴물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한태우의 가면을 벗기고 아텐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림자는 지훈에게 프로젝트 판도라의 모든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서버를 보여주었다. 그 서버에는 아테나의 유전자 정보, 행동 패턴, 그리고 한태우가 아테나를 통제하고 파괴하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이민준이 준 자료들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이었다. 한태우는 아테나를 잡기 위해 이 무기 창고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테나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한태우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말했다. 그는 아테나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감추려 했습니다. 지훈은 그림자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태우는 단순히 돈과 권력을 좇는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생명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는 광기 어린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날까봐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테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림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테나는 통제불능 상태가 된 후 지하 연구실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태우 회장은 아테나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태우는 아테나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테나를 찾아야 합니다. 아테나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한태우의 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요. 아테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재앙이자 동시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존재요. 그때 그림자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음이 울렸다. 한태우의 추격대가 접근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 아지트를 알아냈어. 그림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김상철은 상상 이상으로 끈질기고 집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민준의 희생과 아테나의 아픔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와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림자의 아지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발각되었다. 김상철의 추격은 집요했고 그의 정보망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했다. 비상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그림자는 능숙하게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중요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의 민첩한 움직임을 보며 신뢰감이 더욱 커졌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한태우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다. 서둘러야 하오. 강지훈 기자, 놈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오. 그림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지트의 벽면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열렸다. 그 안은 어둡고 좁은 터널로 이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지훈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남아 모든 시스템을 초기화했다. 그들이 터널로 몸을 숨기자마자 아지트의 문이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김상철의 특수용병들이 무장한 채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터널은 지하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낡은 지하철역에 폐쇄된 터널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움직였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는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어깨 상처는 계속해서 아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프로젝트 판도라의 진실과 아테나의 자유, 그리고 이민준의 희생만이 가득했다. 이 테오널은 과거에 한태우 회장과 신화그룹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비밀 운송 통로 중 하나요. 그림자가 설명했다. 아테나가 탈출한 후 한태우는 이 터널을 통해 아테나를 추격했소. 하지만 아테나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그들의 목적지는 한태우가 과거 프로젝트 판도라를 진행했던 비밀 연구소의 잔해였다. 그림자는 아테나가 그곳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아테나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고통받았으며 어쩌면 그곳에서 마지막 안식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수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마침내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철문 뒤에는 으스스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림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은 과거 신화바이오의 비밀 연구소였다. 연구소 내부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실험 장비들은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혈흔과
정체불명의 얼룩들이 섬뜩하게 남아있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현장이었다. 이곳이 바로 아테나가 태어난 곳이요. 그리고 고통받았던 곳이지. 그림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연구소의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를 가리켰다. 아테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실험을 견뎌야 했소.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지. 그들은 연구소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자신의 과거 기억을 더듬어 아테나가 숨어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지우는 이민준이 남긴 연구 일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일지에는 아테나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테나는 고통받을수록 더욱 지능적으로 변했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을 학습했다. 아테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포,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을 느꼈죠. 하지만 한태우는 그것을 그저 괴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더욱 파괴적으로 변한 이유였죠. 지우는 일지 속의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그때 연구소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읍, 흐읍. 마치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지훈과 그림자는 동시에 그곳을 향해 움직였다. 소리가 나는 곳은 낡은 환기구 통로였다. 통로는 너무나 좁아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아테나인가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 이곳 어딘가에 아테나가 숨어 있어. 하지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인간을 불신하오. 그들은 환기구 통로 주변을 조사했다. 통로 안쪽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알 수 없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통로 내부를 탐색할 수 있는 소형 드론을 날렸다. 드론은 조용히 통로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눈앞에는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통로 깊숙한 곳. 좁은 공간 안에 아테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테나는 더 이상 이민준의 스케치 속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인간의 형상과 유사했지만 피부는 비늘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길고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테나의 눈동자였다. 붉게 물든 그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고통받는 존재였다. 아테나는 한쪽 팔을 감싸고 있었다.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녹색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오래된 상처였다. 아테나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괴물이 아니오. 그림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과 연민이 교차했다. 아테나는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태우의 추격과 실험의 후유증인 겁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테나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아테나를 도와야 합니다.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아테나는 인간을 믿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접근하면 공격할 수도 있어.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민준의 연구 일지에서 한 구절을 떠올렸다. 아테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낮은 주파수의 부드러운 소리에 안정감을 느낀다. 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차분한 음악을 재생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어둠 속에 흐르자 환기구 통로 안에 아테나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테나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잦아들고 그 눈동자에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환기구 통로 입구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테나에게 말을 건넸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널 해치지 않아. 우리는 널 돕고 싶어. 아테나는 지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것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지훈을 응시했다.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기대감도 엿보였다. 그때 갑자기 연구소 입구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박살났다. 김상철의 용병들이 연구소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박성철이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냈군. 그림자가 이를 악물었다. 어서 아테나를 데리고 탈출해야 하오. 박성철의 눈빛은 아테나를 향해 섬뜩하게 빛났다. 저 괴물을 제거해라. 강지훈도 놓치지 마라. 그는 용병들에게 총격을 명령했다. 총성이 연구소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아테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용병들의 총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아테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나와 함께 가야 해. 내가 널 지켜줄게. 아테나는 잠시 망설였다.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지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낀 듯했다. 아테나는 천천히 환기구 통로에서 기어 나왔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강했다. 비록 상처 입은 상태였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젠장, 저 괴물에게 접근하지 마라. 박성철이 소리쳤다. 용병들은 아테나의 모습에 주춤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공격을 재개했다. 그림자는 자신의 해킹 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소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조명은 깜빡거렸고 환기구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는 용병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훈은 아테나와 함께 연구소의 비상 탈출구를 향해 달렸다. 아테나는 지훈의 옆에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것은 지훈을 해치려는 용병들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제압하며 길을 열었다. 아테나는 괴물이 아니라 지훈의 동맹이 되어주고 있었다. 박성철은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광기에 휩싸였다. 모두 집중 사격해. 저 괴물을 죽여라. 총탄이 빗발쳤다. 지훈과 아테나는 간신히 총알을 피하며 비상 탈출구로 향했다. 탈출구는 낡은 환풍기 통로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림자는 이미 그곳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이요. 그림자가 소리쳤다. 지훈과 아테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통로로 뛰어들었다. 그림자는 그들의 뒤를 따랐고 그는 통로의 문을 닫으며 용병들의 추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간신히 연구소를 탈출했지만 김상철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지훈은 아테나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아직 공포와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희미한 신뢰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인간의 욕망으로 태어난 비운의 존재와 그 진실을 밝히려는 용감한 기자. 그들의 싸움은 이제 김상철의 제국을 향한 최후의 돌격이 될 것이었다. 연구소를 탈출한 강지훈과 그림자. 그리고 아테나는 김상철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숲으로 몸을 숨겼다. 아테나는 여전히 상처 입은 상태였지만 지훈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아테나의 치료에 매달렸다. 그림자는 주변을 경계하며 김상철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아테나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소.
이대로는 위험하오. 그림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아테나의 상처는 인간의 상처와 달랐다. 녹색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아무리 지혈해도 멈추지 않았다.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테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테나를 치료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 이민준이 남긴 연구 일지에서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아테나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신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민준은 아테나의 치유 능력이 소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던 것이다. 소리, 특정 주파수요. 지훈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테나는 청각이 매우 발달했소. 연구 당시에도 특정 소리에 따라 아테나의 신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었소. 지훈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부드러운 소리부터 날카로운 소리까지. 아테나는 소리가 바뀔 때마다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러던 중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재생되자 아테나의 상처에서 흐르던 녹색 액체가 멈추고 상처 부위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 주파수입니다.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그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재생했다. 아테나의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늘 같던 피부가 다시 매끄러워졌고 흐르던 녹색 액체도 사라졌다. 아테나는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놀랍소. 이민준의 기록이 사실이었군. 그림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테나가 회복되는 동안 지훈은 이민준의 자료와 그림자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프로젝트 블랙선의 핵심은 단순히 디지털 지배 계획만이 아니었다. 김상철은 아테나의 특별한 생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 했다. 아테나의 고통과 희생이 프로젝트 블랙선의 연료가 되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김상철은 아테나를 신으로 만들려 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 했습니다. 아테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 한 거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아테나는 한태우 회장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소. 그는 아테나를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지. 그때 숲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김상철의 용병들이 숲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과 열 감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즉시 모든 전자기기를 껐다. 젠장놈들이 여기까지 찾아냈군. 그림자가 이를 악물었다. 아테나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소.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이 물었다.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하오. 아테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김상철의 봉오지로 향해야 하오. 그곳의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것이오. 그림자가 말했다. 그는 김상철의 봉오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곳은 한태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었고 그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였다. 그림자는 자신의 해킹 장비를 사용하여 용병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과 GPS 오류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이용해 지훈과 그림자, 아테나는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목적지는 김상철의 가장 은밀한 거처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급 빌라처럼 보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프로젝트 블랙선의 마지막 백업 서버가 숨겨져 있었다. 김상철은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이 서버를 통해 언제든 프로젝트 블랙선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밤새도록 숲속을 이동하던 그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상철에 거쳐 근처에 도착했다. 빌라 주변은 삼엄한 경계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은 경비원들과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저곳이요. 저곳에 김상철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림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빌라를 응시했다. 김상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오만한 미소와 그 속에 숨겨진 광기. 그녀는 그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했다. 그림자는 빌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들은 순식간에 작동을 멈췄고 경비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교란에 불과했다. 김상철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다중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을 터였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하오. 그림자가 말했다. 나는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며 길을 열 것이오. 강지훈 기자와 아테나는 그 틈을 이용해 침투하시오. 아테나는 회복된 몸으로 지훈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제 아테나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첫 번째 보안망을 뚫자마자 경보음이 울렸다. 빌라 내부에서 경비원들이 뛰쳐나왔다. 지훈은 아테나에게 눈짓했다. 아테나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과 뛰어난 신체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인간을 해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과 지훈을 위협하는 존재들에게는 가차 없었다. 아테나. 대단해. 지훈은 감탄했다. 아테나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빌라 내부로 침투했다. 빌라 안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다. 수많은 방들과 통로들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고급스러운 미술품과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김상철의 과시욕이 엿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림자는 빌라 내부의 설계도를 해킹하여 그들에게 최단 경로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지하에 숨겨진 비밀 서버실이었다. 지하로 향하는 통로 입구에는 최첨단 레이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직접 설계한 보안 시스템이요. 해킹하기 쉽지 않을 것이요. 그림자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때 빌라 내부에서 김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성기를 통해 빌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다. 강지훈 기자, 최준영, 그리고 괴물. 당신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곳에서 당신들의 어리석은 시도를 끝내주겠다. 김상철은 그들의 침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복도 곳곳에서 김상철의 용병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젠장, 함정이었군.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예상하고 있었소. 그림자가 말했다. 그는 노트북으로 레이저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시에 빌라 내부의 모든 조명을 깜빡거리게 만들었다. 조명은 규칙적으로 깜빡거렸고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이용해 아테나가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여 용병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지훈은 아테나와 함께 레이저 보안 시스템을 뚫고 지하 통로로 향했다. 그림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용병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먼저 가시오. 나는 곧 따라갈 것이오. 지하 통로는 길고 어두웠다.
그들은 마침내 비밀 서버실 앞에 섰다. 서버실 문은 강철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전자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것이 프로젝트 블랙선의 마지막 심장이요. 이것을 파괴해야만 김상철의 야망을 완전히 꺾을 수 있어. 아테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문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문 너머에 김상철의 모든 죄와 욕망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 게임의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테나와 함께 이 문을 열고 김상철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기계음은 김상철의 마지막 방어선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한서진은 문에 손을 얹은 채 숨을 골랐다. 그녀의 옆에는 아테나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는 그림자의 해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진 김상철의 용병들이 다시금 대형을 정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문은 내가 열겠소. 하지만 안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수 있어. 그림자가 다가와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특수 장비를 문에 연결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고 문 잠금 장치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김상철의 목소리가 다시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멍청한 것들, 내 성역에 감히 발을 들이다니 너희는 이곳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림자가 해킹 작업을 마쳤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문에서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먼저 들어가시오. 강지훈 기자. 내가 뒤를 막겠소. 그림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테나와 함께 문 안으로 들어섰다. 서버실 내부는 거대하고 차가웠다. 수많은 서버 렉들이 푸른빛을 내며 늘어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프로젝트 블랙선의 핵심 서버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바로 김상철의 모든 야망과 죄악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서버실 안에는 그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버 렉들 사이에서 김상철의 최정예 용병들이 매복해 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가 한서진과 아테나가 들어서자마자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소총이 들려 있었다. 죽여라. 박성철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병들이 동시에 총격을 가했다. 타타탕 하는 총성이 서버실 안에 울려 퍼졌다. 한서진은 아테나와 함께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다. 그녀는 박성철이 예상했던 대로 이곳에 함정을 파놓았음을 직감했다. 젠장. 매복이었군. 한서진이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용병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정확했고 몇몇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테나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여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인간의 신체를 해부하는 듯한 정확성으로 용병들을 제압했다. 아테나는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는 강력한 전사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잔혹했다. 그때 그림자가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비가 들려 있었다. 서버를 파괴해야 하오. 저것이 프로젝트 블랙선의 심장이오. 한서진은 아테나와 함께
그림자를 보호하며 서버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용병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김상철에게 충성을 맹세한 최정예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김상철은 우리가 이 서버를 파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어. 그게 그의 가장 큰 약점이야. 한서진이 외쳤다. 그림자는 서버렉에 자신의 장비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코드가 화면에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버를 파괴하려면 메인 시스템에 접근하여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물리적으로 파괴해야 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때 박성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진과 그림자, 그리고 아텐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맛본 그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칼이 들려 있었다. 감히 내 주인님의 꿈을 방해하려 하다니 너희는 모두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박성철이 소리쳤다. 그는 한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한서진은 간신히 칼날을 피했지만 박성철의 공격은 맹렬했다. 그는 이재환을 제거했던 그 잔혹한 살인 본능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서진은 권총을 겨누었지만 박성철은 너무나 빨랐다. 그는 그녀의 총을 쳐내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통을 끊어주마 박성철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한서진의 얼굴은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테나가 박성철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박성철의 등을 강타했다. 박성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한서진에게서 손을 놓았다. 아테나는 박성철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인간에게 당했던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성철은 아테나의 공격에 밀려 휘청거렸다. 젠장 괴물 같은 이라고 박성철이 소리쳤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아테나를 향해 방역했지만 아테나는 너무나 빨랐다. 그녀는 박성철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그의 몸을 난자했다. 그 사이에 그림자는 서버 파괴 작업을 서둘렀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프로젝트 블랙 선의 시스템은 한태우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그림자는 그것의 모든 취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서버실 천장에서 김상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서버를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용병들이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한서진은 박성철에게 고통받는 아테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림자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총알이 빗발치고 격투 소리가 서버실을 뒤흔들었다. 완료. 이제 물리적 파괴만 남았소. 그림자가 외쳤다. 그는 서버렉에서 모든 케이블을 뽑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날려 서버렉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폭발물을 서버렉의 핵심 장치에 부착했다. 젠장 멈춰라. 박성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림자는 폭발물을 작동시켰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었고 서버렉들이 불꽃을 튀기며 폭발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블랙선의 핵심 서버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김상철의 모든 야망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성공했소. 프로젝트 블랙선은 파괴되었소. 그림자가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김상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성철은 분노에 휩싸여 아텐에게 달려들었다. 아테나는 박성철의 마지막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목을 조였다.
박성철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아테나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아테나의 눈동자에서는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과 인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다. 아테나 멈춰 한서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아테나가 살인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테나가 인간의 잔혹성을 답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테나는 한서진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풀리고 박성철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박성철은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다. 아테나는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남은 용병들은 서버실이 아수라장이 되자 혼란에 빠져 도주하기 시작했다. 박성철은 쓰러진 채로 절규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서진은 아테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는 자유야. 그들은 그림자와 함께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빌라 밖에는 이미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다. 김상철의 거대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음을 알리는 증거였다. 린다 김의 국제적인 보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철은 이미 도주를 시도했지만 그의 거처는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 게임은 이제 끝났다. 김상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아테나는 자유를 찾았다. 한서진은 자신이 이뤄낸 승리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숨겨진 그림자들이 존재하고 그녀는 그 그림자들을 걷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상철의 거처가 경찰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고 그의 체포는 기정사실화되었다. 린다 김의 보도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프로젝트 블랙선의 실체와 아테나의 존재는 모든 이에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깊은 윤리적 질문을 던졌다. 한때 존경받던 재벌 회장은 순식간에 인류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한 잔혹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한서진은 아테나와 함께 빌라를 빠져나와 경찰에 합류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김상철의 범죄와 프로젝트 블랙선의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이민준이 건넨 자료, 그림자가 해킹으로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테나의 존재는 그 어떤 부인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박성철은 서버실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몸 곳곳에는 아테나의 날카로운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체념한 듯 모든 것을 자백했다. 김상철은 결국 자신의 거처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테나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억만장자의 비밀 무기 창고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 세계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며 김상철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냈다. 이재환 연쇄살인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민준의 증언과 그림자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재환이 프로젝트 판도라의 초기 실험체였으며 김상철에 의해 정신적으로 조종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환의 광기와 살인 본능은 김상철의 실험과 조작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의 연쇄살인은 단순한 개인적인 광기가 아니라 김상철의 거대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였음이 드러났다. 이재환은 결국 김상철에 의해 버려지고 제거당한 비극적인 희생자였음이 밝혀졌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인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는 김상철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절규이자 한서진에게
진실을 추적하라는 간절한 경고였던 것이다. 아테나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생명윤리, 유전자 조작,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한서진은 아테나가 실아럼체나 괴물이 아닌 고통받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녀는 아테나가 김상철의 죄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아테나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결국 아테나는 특정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민주는 아테나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깊은 사죄와 함께 그녀의 자유를 기원했다. 이민주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프로젝트 판도라의 모든 과정과 자신의 역할을 숨김없이 진술하여 김상철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재능을 살려 생명윤리 연구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림자, 즉 최준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김상철의 비리와 프로젝트 블랙선을 폭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채용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디지털 범죄와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서진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외로운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기자였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녀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특수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과 흔들림 없는 신념은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로 만들었다. 김상철의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를 추종하던 빛의 공동체 또한 해체되었고 그들의 어두운 실체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세상은 김상철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을 넘어설 때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프로젝트 블랙선은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윤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서진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숨겨진 그림자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게임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향한 확고한 신념과 최준영과 이민준이라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라도 결국 진실의 빛 앞에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도 새벽의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게임은 계속될 것이었다.